A급 수학 문제 푸는 건데요. A급 수학에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 이제 중학교 1학년의 자연수의 성질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학생이 그 A급 수학의 심화 문제만 들어가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아마도 시스템에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문제 중에 약수의 개수 찾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내용 요약도 할 겸. 자, 이 문제는 약수의 개수를 묻는 거네요. 그죠? 약수의 개수. 자, 기본 강의를 들어봤으면 알 수 있겠죠. 약수의 개수는 첫째, 소인수 분해를 한다. 그죠?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를 한다. 둘째, 지수. 각각의 지수에다 1씩 더해서 또 다른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그것들을 다 곱하면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번 문제는, 자, 여기 1번은 인수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7에다가 1 더해서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약수는 8개고요. 여기는, 여기 지수가 4죠. 그죠? 그래서 4에다가 1 더하고 곱하기 또 두 번째 지수는 3이죠. 그죠? 3에다가 1 더하고 이렇게 해서 요것을 곱해주면 되겠죠. 5 곱하기 4는 20. 그래서 요것의 약수의 개수는 20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5 더하기 1 지수가 지금 얼마예요? 지수가 여기 5죠. 그죠? 그 다음 지수는 3 곱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이고, 세 번째 지수가 얼마죠? 여기 없네. 자, 여기는 1이 생략된 거예요. 어떤 숫자가 있으면 여기 지수에도 1이 생략되고요. 앞에도 1 곱하기 a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분모에도 1 곱하기 a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들이 각각 튀어나오는 겁니다. 1이 생략되어 있다가 실제 문제를 풀 때는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1 더하기 1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 이걸 먼저 곱해야지. 이때는 8이 되고 6, 8에 48, 48개의 약수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48개의 약수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찾으려면 소인수분해 한 다음 각각의 소인수의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주면 된다. 그 이유는 약수표를 만드는 방식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설명은 개념을 보면은 좀 개념 강좌를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세 번째 문제는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거 좀 해보긴 해야 되겠죠. 자, n분의 196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n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이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돼. 약분돼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약분돼서 n이 사라지고 이것이 1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n이 196과 약분이 되려면 결국 n은 바로 어떤 수냐? 196의 약수이어야 되는 거죠. 약수. 그래야 약분되고 사라지죠. n이 만약에 196의 약수 중에 2가 있잖아요. 그죠? n이 만약에 2라면 없어지면서 2, 9, 18, 2, 8에 16, 98이라는 수로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연수가 되기 위한 n의 값은 결국 196의 약수니까 n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그러는 건 196의 약수를 다 구하라는 거네. 좀 귀찮네요. 196의 약수를 다 구하려면 일단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2로 나누면 98이 되고요. 자, 또 2로 나누면 49가 되고, 자, 요거는 7로 나누면 되네요. 그죠? 7, 7에 49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196은 뭐가 되냐면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에요. 다행히 인수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수를 이렇게 표를 그려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곱셈 표를 만들 겁니다.
자, 2의 제곱이 얼마냐면 4잖아요. 그죠? 4. 4의 약수를 한쪽에다가 다 씁니다. 이쪽에다 적어도 돼요. 1, 2, 4 이렇게 4의 약수를 쓰죠. 자, 7, 7에 49잖아요. 그죠? 49. 자, 이 49의 약수를 1, 7, 49 이렇게 씁니다. 한쪽에다가. 자, 여기 만약에 다른 인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먼저 약수를 구한 다음에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약수표는 여기는 지금 인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죠. 1, 2, 4 곱하기 하는 거예요. 7, 49. 그 다음에 2, 7에 14, 4, 7에 28. 그 다음에 2랑 49랑 곱하면 이거 오겠죠? 98, 98. 자, 그 다음에 49랑 4랑 곱하면 이거 다 곱하는 거기 때문에 196이 됩니다. 196.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수가 바로 196의 인수 모두 약수 모두 찾아 놓은 것이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다 적어주면 요 9개네요. 그죠? 요쪽이 3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 좀 해주면 되겠다. 여기에 지수가 2면 그놈의 약수는 3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보다 하나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2도 마찬가지예요. 7의 제곱도 49인데 49의 약수가 이쪽에 3개가 되는 거예요. 3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개수는 이 3 곱하기 3 여기도 3개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에다 지수에다 1씩 더하게 되는 겁니다. 이쪽에 한 줄씩 늘어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문제는 n의 값이 모두 쓰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다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거 9개를 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196의 약수가 어떤 것들인지를 묻는 다른 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50 이상 8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이것은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는 1부터 80까지 적어 놓고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이런 건 별로고, 자, 여기 봅시다. 6번이죠, 6번. C스텝에, 지금 C스텝 하는 거예요. C스텝 6번. 다음 중, 두 수가 서로소인 것은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서로소인 것. 자, 서로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소라는 것은 서로소가 뭐냐 하면 공약수가 두 수의 공약수가 1뿐인 수예요. 1뿐인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한다. 두 수의 관계가 바로 서로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약수가 1뿐인 수고 좀 쉽게 말하면 2와 3이 있으면 이 둘은 서로소인데 2와 3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1밖에 없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과 10은 먼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2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6도 2의 배수고 10도 2의 배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소가 아닙니다. 서로소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7과 51. 자, 그럼 이제 살짝 숫자가 이제 여기 6과 10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구별할 수가 있는데 17과 53은 상당히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17이 소수기 때문에 51이 17로 나누어지는지 사실은 조사를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37에 21에 51이 되기 때문에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17 곱하기 3의 꼴이에요. 그러니까 17로 동시에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소가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12와 33은 간단하게 3으로 나눠지는 거 알 수 있죠. 이것도 아니에요. 자, 18과 26은 2로 나눠지니까 아니죠. 그죠? 자, 여기 21과 65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습니다. 자, 서로소를 구별하는 다른 방법을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자, 21과 65를
동시에 나누는 수가 있어요. 21과 65를 동시에 나누는 수가 있나? 없지. 없죠. 없다는 건 어떻게 단정 지을 수가 있냐면 22를 소인수분해 해보면요. 3 곱하기 7이에요. 자, 65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5가 있고 5 1은 5, 5 3 15니까 5 곱하기 13이에요. 그죠? 자, 이게 둘 다 소인수분해 된 거예요. 더 이상 소인수분해 되지 않아. 자, 이렇게 둘이 있어. 어떤 두 수를 소인수분해 했는데 소인수가 중복되는 게 없으면은 이것은 서로소예요. 자, 서로소인 걸 찾기 어려울 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 26은 2 곱하기 13이니까 이렇게 2가 겹치잖아요. 그죠? 2가 겹쳐. 이게 공약수란 얘기예요. 공약수가 1 이외에 다른 수 2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21과 65는 21은 3 곱하기 7이고 65는 5 곱하기 13으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다. 따라서 얘가 바로 서로소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소 있는 걸 구별하기 쉬운 것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찾고 찾기 어려운 것들은 소인수분해를 해서 겹치는 게 있나 없나 찾아보면 돼요. 있으면은 서로소가 아니고 얘처럼 없을 때는 서로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 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개념도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틀리죠. 이 시험에 나오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옳지 않은 걸 찾을 때 되게 어렵죠. 그죠? 자, 이런 것은 사실은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비판적 사고라고 하죠.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가 뭐냐 하면 혹시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비판적 사고예요. 그래서 틀린 거 아닌가? 왜 틀리지? 어떤 수가 될 때 틀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비판적 사고고요. 이 비판적 사고를 잘 하는 경우 이런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적 사고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이걸 잘 틀려요. 비판적 사고를 할 때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해요. 이걸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비판적 사고를 할 수가 없죠. 자, 어쨌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모든 소수는 약수가 두 개뿐이다. 소수의 정의하고 통하는 거죠. 소수라는 것은 약수가 두 개인데 소수는 이제 어떤 자연수를 분류하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바로 뭐냐 하면 약수의 개수를 가지고 자연수를 분류를 할 때 1과 소수와 합성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자연수를 분류하는 건 종류별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은 문제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나누니까 자연수가 이렇게 둘로 나눈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수의 특징에 의해서 자연수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홀수와 짝수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건 기준이 다른 거죠. 그죠?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자연수를 분류해보면 1은 약수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1은 따로 있고 소수는 약수가 두 개인 수라서 소수라는 이름을 붙였고 3개 이상이 되는 것을 합성수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수는 약수가 두 개다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이건 당연해.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죠? 맞는 얘기. 자, 그리고 이제 같은 방법으로 여기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고 별개의 하나를 따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의 배수는 무수히 많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4의 배수 무수히 많고 4, 8, 12, 16 땡땡땡 이렇게 가죠. 그죠? 배수가 무수히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입니다. 두 자연수가 서로 소면 공약수가 없다가 아니죠. 없는 게 아니고 1뿐이다 그러죠. 없다가 아니고 공약수는 1뿐이다.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자, 얘가 답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소수 중에 짝수인 것은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2, 3, 5, 7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따르면 2를 고르고 나면 그 다음에 2의 배수를 다 지워버리게 돼요. 그래서 소수 중에 짝수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을 풀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처음 얘기했던 비판적 사고. 자, 이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글자 하나하나를 잘 읽어야 된다. 모든 소수, 이런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도 빠짐없이 잘, 마침표까지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 이런 문제 나오면 학생들이 시험에 나오면은 늘 잘 틀려요. 예.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틀려.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공약수가 몇 개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자, 그 문제는 별로고, 저기 11번을 한번 보죠.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에 가면 수원을 배우잖아요. 그죠? 수원. 중학교 학생들이, 수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벽에 부딪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 고등학교 수학에서 첫 번째 벽에,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하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이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 때 뭘 배우냐면, 13을 이런 거 배우죠. 6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다. 여기 이때 이건 는을 쓰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것은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 이건 수학에서 는이라는 것은 좌변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등식의 의미를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나눗셈을 쓰고 초등학교 때 뭘 하냐 하면 검산식이라는 걸 배워요. 검산식. 6에다가 2를 곱한 다음, 그럼 12네. 거기다 나머지 1을 더하면 13이 되니까, 이게 맞구나. 이런 식으로 좀 허투른, 실제로는 같지 않은, 그죠? 이거랑 같을 수 없죠. 같지 않은 허투른 검산식을 쓰면서, 이제 이 나눗셈이 똑바로 됐는지 확인을 하죠. 예. 근데, 자, 이 검산식은 정말로 실제로는 이렇게 됐어요. 어떤 자연수를 65로 나누면 몫은 4고 나머지가 5가 되는 수를 구하여라.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13을 6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이것을 검산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13은 6으로 나누면 이것은 나누는 수가 됩니다. 나누는 수. 곱하기 몫이 2가 되고, 얘는 그러니까 몫인 거죠. 그리고 여기 나머지 1을 이렇게 더해주게 되겠죠. 요게 나머지예요. 나머지. 요렇게 식을 쓰는 것이 나누는 수 곱하기 몫에다 나머지를 더해주면 나누어지는 수와 같아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검산식이에요. 이 검산식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풀고요. 고등학교에 가서 나머지 정리를 배울 때도 이런 식으로 써야지만 나머지 정리가 이해가 돼요. 자,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는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간단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중요한 건데 6으로 나누면 이 나머지는 항상 6보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6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6보다 작은 수가 나온다. 7로 나누면 7보다 작은 수가 나오고 2로 나누면 2보다 작은 수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나머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누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나머지는 항상 이렇게 돼요. 6보다
작아요. 그리고 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나머지의 조건이에요. 나머지의 조건. 이 나머지의 조건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 문제하고는 크게는 상관이 없는데 이 뒤에 이제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때 활용리나 이런 걸 할 때 이 문제를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 틀림없이 A급의 그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일단은 이 문제를 간단히 풀어보죠. 65를 어떤 수로 나누었더니 몫이 4고 나머지가 5가 되는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은데 지금 같은 거죠. 이제 이게 검산식을 썼기 때문에 검산식은 등식입니다. 등식. 예. 등식 중에서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검산식은 항등식이에요. 자, 어쨌든 자, 이걸 보죠. 양쪽에서 5를 한번 이렇게 빼줘 봅시다. 등식의 양변에서 5를 서로 이렇게 빼주면 이쪽은 60이 되고요. x 곱하기 4가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x는 어떤 수냐 하면 요 관계로 봤을 때 x는 60의 약수죠. x는 자, 중요합니다. 60의 약수인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 이 아까 여기 이 조건 있죠. 그죠? 나머지의 조건. 나머지의 조건은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수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x는 실제로는 요걸로만 봤을 때는 60의 약수지만 여기서 보면 뭡니까? 60의 약수 중에서 5보다 큰 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60의 약수 중에서 나머지 5가 5가 남았다는 얘기는 얘는 5보다 큰 수란 얘기죠. 그래서 60의 약수 중에서 5보다 큰 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요게 바로 x의 조건입니다. 요것만 찾으면 돼요. 60의 약수는 이렇게 되겠죠. 1, 60, 2, 30, 3, 20, 4, 15,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상당히 많네, 근데. 5면 12, 그죠? 거의 다 왔네. 6이면 10이고, 7, 8, 9, 10 없네요, 그죠? 자, 이 수는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수가 다 60의 약수고요. 그 중에 5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 5보다 작은 것들은 버려주면 됩니다. x가 될 수 있는 수는 모두 구해보면 6, 10, 12, 15, 20, 30, 60 이렇게 이 값들이 바로 어떤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가 되게 하는 수를 구하여라가 아니고 실제는 모두 구하여라 이렇게 돼야 될 거고요. 이 책이 언제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죠. 그 다음 문제. 이건 뭔가 4의 배수가 되는 해는 윤년이다. 4의 배수가 되는 해는 윤년이다. 좀 틀린 얘기예요. 이 내용은 틀린 얘기예요. 4의 배수가 되는 해는 다 윤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윤년인 해를 골라봐라 그랬어요. 4의 배수. 자, 4의 배수가 되려면 이것을 4로 나눴을 때 이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면 이 수 전체는 4의 배수가 돼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한번 4의 배수가 되는 놈을 골라서 한번 해보죠. 자, 요거 두 개가 4의 배수니까 답은 얘예요, 지금. 자, 4의 배수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4의 배수 2016은 4의 배수인데 이게 4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나눠보면 되겠죠. 하지만
이 숫자가 크거나 여기 앞에 자릿수들이 많아지면은 4의 배수를 다 나눠보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찾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얘는 2000에다가 16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여기 2012도 마찬가지예요. 2000에다가 12를 더하면 되는구나. 그죠? 자, 근데 2000은 20 곱하기 100입니다. 그리고 여기 16이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100 속에는 4가 이미 들어 있어요. 20하고 상관없이 얘가 4 곱하기 25예요. 100이. 자, 그리고 16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뒤에 두 자리를 떼내고서 두 수를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이 앞에는 이미 4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미 4의 배수. 그래서 4의 배수끼리 더하면 그게 4의 배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같은 배수끼리 더하면 그 수는 합친 것도 그 수의 배수예요. 그래서 이 앞에는 이미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뒷자리만 4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의 배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면 됩니다. 자, 여기 2000이다 보니까 여기도 4의 배수인데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348. 자, 이 수가 4의 배수냐 아니냐. 이 수는 1300과 48을 더한 꼴이죠. 근데 이제 이 13은 4의 배수가 아니다. 그죠? 1300은 13 곱하기 100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100은 마찬가지로 13 곱하기 4 곱하기 25 이렇게 해서 48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앞에는 곱하기 4가 있기 때문에 이미 4의 배수가 저절로 된다. 따라서 이 뒤에도 4의 배수라면 4의 배수끼리 더했기 때문에 전체가 4의 배수가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48이 4의 배수니까 1348도 4의 배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서 틀렸다고 선생님이 여기 얘기했던 4의 배수가 되는 해는 윤년이다. 이제 요거를 사실대로 얘기해 보면 일단 첫째 4의 배수는 윤년이에요. 4의 배수는 윤년. 그런데 이게 4의 배수 중에서 끝자리가 00으로 끝나는 100년이나 200년이나 300년 이 4의 배수 중에서 끝자리가 00으로 끝나는 해는 윤년이 아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윤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끝자리가 000으로 끝나는 해는 00으로 끝나지만 거기에 0이 앞에 하나 더 붙어서 00년으로 000 3개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때는 다시 윤년이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년은 365일인데 거기에 날짜를 1년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365일이 딱 되는 순간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가 이렇게 딱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모자라요. 이게. 여기 1년을 시작해가지고 1월 1일부터 쭉 태양 주위를 이렇게 지구가 돌아서 365일이 됐을 때 살짝 모자랍니다. 이게. 모자라는데 이거를 그 다음 해는 모자라서 요만큼 오고 그 다음 해는 모자라서 요만큼 오고 그 다음 해는 모자라서 요만큼 해서 4개를 모아가지고 하루를 만든 거예요. 하루를 만들어서 4의 배수가 될 때 윤년이 되는 겁니다. 4의 배수가 되는 해 윤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윤년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 윤년은 2월 29일까지 이렇게 있는 해가 윤년이고 4의 배수인데, 자, 이렇게 해서 100년이 지나가면
100년이 모이면은 요 모았을 때 1년보다 살짝 넘어요. 하루보다 살짝 넘어. 그래서 그거를 100년을 모아가지고 한 해에 윤년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1000년이 모이면 다시 또 하루가 생겨. 그래서 윤년이 4의 배수일 때는 윤년이지만 끝자리가 00년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윤년이 아닌데 끝자리가 000 3개로 끝나는 경우에는 다시 윤년이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2016년이다. 그죠? 지금 2017년인데 2016년은 4의 배수기 때문에 윤년인 거예요. 그리고 00도 아니죠. 그죠? 00도 아니에요. 자,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84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되냐 하면 2100년이 돼요. 이건 4의 배수지만 윤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요건 윤년이고 100년 후 84년이 지났을 때 윤년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2100년 끝자리가 00으로 끝났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16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16년 전으로. 그 해에는 몇 년이냐면 2000년이었어요. 2000년. 자, 2000년은 공이 3개가 붙었잖아요. 그죠? 4의 배수니까 원래 윤년인데 00이 붙어서 윤년이 아닌 거죠. 근데 다시 00이 앞에 하나 더 붙어서 000이 돼서 이거 윤년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16년 전이면 2016년으로부터 16년 전이면 4의 배수라서 이 숫자는 4의 배수지만 00이어서 윤년이 아닌데 000이어서 윤년이 된다. 그래서 2000년은 실제로 윤년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4의 배수가 되는 해는 윤년이다 라고만 얘기하면 이 내용은 틀린 얘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문제의 답은 요 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강의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좀 빨리 건너뛰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보자면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 그죠? 약수의 개수 찾는 것도 있고, 공약수. 자, 요거 선생님이 새로운 방식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있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은 없고 7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없고 3의 인수는 없고 5의 세제곱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세 수가 있습니다. A, B, C. 자, 이 세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찾을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인수분해 된 모양을 가지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합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는 뭐냐면요. 어떤 수의 0제곱은 뭐가 되냐 하면 1이에요.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에요. 0제곱은 뭐냐 하면 지수가 0인 거죠. 그죠? 아니, 여러 번 곱해야지 지수가 되는데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한 건데 어떤 수 2의 0제곱이 도대체 뭐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설명하기 좀 힘든데, 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을 하면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라서 이거는 2가 3개 있는데 이 두 개로 나눠주면 약분되고 하나 남아서 2의 1제곱이 돼요. 그죠? 이것을 중학교 2학년에서 어떻게 했냐면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은 이렇게 써요. 2의 3 빼기 2 이렇게 써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은
2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3개로 나눈 꼴이고 결국은 약분하면 1이 되는데 요 법칙을 따르면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을 했기 때문에 2의 0제곱이 돼서 1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학적으로 상당히 이미 정해진 거예요. 예. 이것은 뭐 약속이다 그러는데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에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려고 해요. 요 놈을 7의 0제곱. 자, 요거는 5의 1제곱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도 여기는 5가 비었으니까 5의 0제곱. 여기는 3이 비었으니까 3의 0제곱 그리고 7의 0제곱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최대 공약수 여러분 기억하기가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쓰느냐? 자, 이제 다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죠? 2도 있고 3도 있죠. 3도 있어요. 얘는 3의 0제곱인 거지. 5도 다 똑같이 있어요. 7도 다 똑같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뭐의 0제곱을 해가지고 여기다 다 넣어줬기 때문에. 자, 이것은 여기에 있는 이 수와 다르지 않은 수입니다. 같은 수예요. 왜냐하면 7의 0제곱은 1이고 5의 0제곱도 1이고 7의 0제곱 1이기 때문에 여기 1을 곱해줘봤자 그 값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최대 공약수는 이 중에 제일 낮은 요놈 2의 제곱, 이 중에 제일 낮은 요놈 얘는 1이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 중에 제일 낮은 요놈 쓸 필요 없네요. 이 중에 제일 낮은 요놈 쓸 필요 없네요. 최대 공약수는 4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최소 공배수를 찾아보자. 최소 공배수를 찾아보자. 이 중에 제일 높은 것 2의 4제곱. 자, 이 중에 제일 높은 것 3의 4제곱. 자, 이 중에 제일 높은 것 5의 3제곱. 이 중에 제일 높은 것 7의 1제곱. 그죠? 자, 여러분 최소 공배수가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떤 수가 있을 때 이렇게 없는 인수가 여긴 7이 없고 여기는 5가 없고 여기는 3도 없고 7도 없고 그런데 여기다가 0제곱이라는 걸 써놓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5일째 되는 날은 토요일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월요일부터 5일이 지나면 토요일이다. 5일이 지나면 이런 뜻이네요. 그죠? 자, 월 있고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5일 지나고 토요일이다. 이 뜻이라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5일 지나고 6일 지나고 그럼 7일 되면 다시 화요일 돌아오겠죠. 그죠? 이렇게 돌아오겠죠. 오늘부터 150일째 되는 날은 무슨 요일이냐. 150은 7로 반복되기 때문에 요일은 7일마다 반복돼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27에 14에다가 10이 남으니까 7일은 7 하면 3이 남아요. 그러니까 21주가 지나고 나서 3일이 더 가야 되는 거예요. 21주가 지나면 1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3일 남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가면 요 요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 목, 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월요일인데 여기 화요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작하면 돼요. 그냥 오늘이 수요일이다 그러면 여기 수요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그리고 수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를 그냥 적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아니네. 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네요. 학생들이 아주 많이 틀려. 이거 더 안 올라간다. 자, 이런 문제는 되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그 기준에 맞춰서 잘 적어줘야 됩니다.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어떤 수를 했는데 이 수의 약수가 8개다 그랬어요. 8개. 약수가 8개다.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소인수 분해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라고 말을 쓰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소인수 분해된 모양이라면 자, 요 지수 3에다 1 더하니까 4가 되고, 자, 이 수는 네모 안에 있는 수는 어떤 소수의 지수가 붙은 꼴이겠죠. 그죠? 그래서 4랑 여기 네모에다 1 더한 값을 곱해서 8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2가 돼야 되고 여기는 1이 돼야 돼요. 자, 근데 그런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2가 소수가 들어가면 2가 들어가면 될 것 같지만 이 2는 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소인수분해 된 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가 아니고 그 다음 소수 3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3인 거죠. 자, 얘는 뭐 이렇게 지금 첫 단계라 좀 쉬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뒤로 가면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강좌를 빨리 마쳐야 될 것 같고 지금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몇 문제를 더 풀고 시스템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29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0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자, 이것은 어떤 뭐 제한을 시켜놨네. 그죠? 4로 나누어도 5로 나누어도 1이 남는 수를 찾아봐라. 모두 몇 개냐? 자, 선생님 아까 저기 목과 나머지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했어요. 목과 나머지. 자, 그래서 검산식으로 나타내야 된다. 자,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됩니다. 자, 어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수는 4로 나누어도 또 이 수를 5로 나누어도 몫은 서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가 둘 다 1이래요. 이 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식의 공통점은 나머지가 둘 다 1이라는 거죠. 자, 4로 나눠도 1이 남고 5로 나눠도 1이 남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잘 생각해보면 4로 나눠서 1이 남는다는 얘기는 이 원래 수에서 1을 빼버리면 4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원래 수도 마찬가지로 1을 빼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x에서 1을 빼면 4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고 5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진다. 왜냐하면 1이 남았었기 때문에 이 원래 숫자에서 1을 빼버렸다면 얘는 4로 나누면 몫이 p가 될 것이고 x-1은 5로 나누면 몫이 q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사라져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 x-1이 둘이 똑같아졌죠. 이렇게 돼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같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x-1, 이 x-1이라는 수는 4의 배수고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x-1은 4와 5의 공배수이기 때문에 x-1은 바로 이제 4와 5의 공배수 20의 배수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 이상 100 이하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20의 배수 중에서 이제 50 이상 100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의 배수이기 때문에
x-1은 물론 20도 될 수 있고요. 40도 될 수 있고 60도 될 수 있고 8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20이라면 이때 x는 얼마냐 하면 21이 되겠죠. 여긴 41이 되고 61이 되고 81이 되고 101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찾는 수는 바로 이 수예요. 이 수가 아니고 이 수예요. 이 x라고 놨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x라고 놓은 수가 수 중에서 50에서 100 사이에 들어가는 수는 61과 81 두 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런 수는 모두 몇 개냐?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두 개라고 쓰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못과 나머지에 관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것 말고도 비슷한 유형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유형도 있고요.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30번은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30번 이 위쪽으로 풀어볼게요. 두 자리 자연수의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꾸어서 다른 수를 만들었다. 이 두 수의 합은 항상 어떤 수의 배수가 되는데 도대체 어떤 수의 배수가 될까? 이런 얘기예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숫자에 예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두 자리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됩니다. 이런 두 자리 수가 있는데 10의 자리가 A고 1의 자리가 B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수를 문자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도 아직 요 단원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10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된다. 이렇게 되죠. 또 요놈도 자릿수를 바꾸면, BA가 될 텐데, 몇십 A가 될 텐데, 얘는 10B가 되고, 플러스 A가 될 거예요. 그죠? 이 두 식을 더한다고 해보세요. 더하면 뭐가 되느냐? 여기 11A 플러스 11B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11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자, A와 B는 아무 숫자를 막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징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죠. 그죠? 이 수를 더하면 결국 어떤 수 곱하기 11이 되기 때문에 항상 11의 배수는 반드시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11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0이라고 12하고 더하면 얼마 되지? 33이네. 자, 48하고 84하고 더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는 132가 되네. 자, 이런 수들이 11의 배수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에 가까운 수 뭐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원 같은 데서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느 수로 나누어도 3이 남는 세 자리 자연수, 이것도 뭐 공배수 찾는 문제인데 나머지가 3이기 때문에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수를 곱하여. 자, 이런 것도 시험이 많이 나오긴 한데,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더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어서 B스텝을 할 때 혹시 시간이 되면 더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B스텝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더 이상 강의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지금 A급 수학에 중학교 1학년 A급 수학 1단원 자연수 부분 C 스텝을 지금 완료를 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급 수업 강의를 우리 학생이 해달라고 그래서 좀 시작해 보긴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보고 질문을 하면 해주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질문의 횟수가 좀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A급 수학에 어떻게 할까, 그 홈에 보면은 제가 지금 뭘 만들어 놨냐 하면요, 잠깐만 좀 설명을,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제 유튜브의 채널에다가 지금 질문을 하거나 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잖아요, 그죠? PDF 파일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채널 사용 방법을 제가 여기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제 채널에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방식들, 그냥 유튜브는 보는 거긴 하지만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이 좀 들어 있잖아요, 그죠? 파일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여기 여러 학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이제 사용 방법에다가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루시드 U의 파피루스. 파피루스는 뭐냐면 질문이 올라오면 답을 하려고 해요. 질문이 올라오면 답을. 자, 그래서 질문이 올라오면 답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새 답을 올리면 맨 앞에 바로 이 목록을 누르면 바로 첫 번째 답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질문을 했는데 내가 옛날 어떤 동영상에다가 질문에 글을 올렸으면은 거길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답이 있고, 언제 답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서 동영상이 자꾸 뒤로 넘어가니까 개수가 많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질문을 하면 제가 찾아보고 바로 질문이 올라온 걸 확인되면 풀이를 여기다 해서 여기다가 질문에 답을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두 개 정도 여기다 올려놨어요. 목록에 지금 2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모의고사를 저번에 한번 봤잖아요, 그죠? 모의고사 저번에 한번 봤는데 데이터 정리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데이터 정리를 할 정도가 아니어서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그게 업로드를 시켜놨더니 자꾸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모의고사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모의고사들만 따로 모아서 여기다가 목록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 자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 2, 3학년 모의고사 이번 중간고사 대비해서 5회씩 묶어서 여기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여기 올라가면 이제 다른 동영상들이 다 채워져 버리니까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대비 자료실도 마찬가지로 첫 화면에다가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료실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실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동영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 동영상은 온데간데 없어지죠. 자꾸 다른 거에 묻혀서.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같이 해서 A급 수학을 제가 특강을 좀 사실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해서 한 번에 뭐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한꺼번에 강의해서 올리면 필요한 것들을 찾을 길도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A급 수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A급에서 회사에서 저작권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게 큰 대수롭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마지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A급을. 그래서 혹시라도 학원에서 A급 수학을 한다든지,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A급 수학을 한다든지,
수학을 좀 잘하는데 선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A급 수학을 같이 병행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A급 수학에 대한 뭐 책이 중요하다 좋다기보다는 그보다 어려운 책은 없으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해서 이제 심화 과정을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하든 집에서 혼자 하든 잘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을 한다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데 A급 책을 통째로 강의를 하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해서 지금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학원도 나가고 학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주말에 또 뭐 개인적으로 과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째로 강의하기는 힘들고 짧은 시간 질문을 하면 뭐 한꺼번에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1단원의 시스템을 풀었는데 그 중에 어려운 게 몇 번 몇 번 몇 번이에요. 이렇게 하면 한 10개 정도는 한꺼번에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사실 그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근데 뭐 이번에 10개 하고 다음번에 또 10개 질문하면 또 답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언젠가는 모든 문제를 다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A급 수학을 통째로 하는 거는 힘들고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A급 수학에 대한 첫 단원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에 대한 C스텝밖에 못했지만 그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